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사람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헤드라인에 적어놓은 HR 서비스 산업,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휴먼 리소스라고 해가지고요, 인적 자원 서비스 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인이 어떤 기업이냐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우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와 동시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인재 파견, 그리고 뭐 헤드헌팅, 뭐 취업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리크루팅 전문 업체입니다. 뭐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실적 발표, 우선 실적을 먼저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것들을 토대로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지,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지난달 말일에 올라왔던 공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해 사업 연도가 23년도예요, 여러분. 23년도 연간 실적입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 연도는 당연히 2022년이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요, 이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그래서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우선 22년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 1489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조금 감소를 해서 1315억 원, 15억 원 정도, 이걸 증감 비율로 환산하면 약 11.7%가 감소를 한 겁니다. 22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한 거예요. 영업이익도 거의 대부분 흐름이 비슷합니다. 22년도 때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이 405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23년도 넘어오면서 23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53억 원, 그리고 이 증감 비율로 환산하면 30%가 넘는 약 37.6%나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도 한번 좀 보시면요, 22년도엔 292억 원, 그리고 23년도엔 19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 역시 마이너스 30% 넘어가는 마이너스 32.3%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두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기서 기업에서 직접 밝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으로 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채용 둔화 영향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감소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했고, 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인재들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채용 둔화에 인한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체감은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소에 대한 이런 영향, 원인을 다 아마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 보여요. 우선 가장 첫 번째가 경쟁이 심화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등등등 있는데, 그런 좀 거시적인 건 조금 차처해서 좀 직접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경쟁 심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금리 상승.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매출의 감소가 아니라 조금 한 단계 좀 건너서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이때 당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언급을 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좀 세세하고 좀 면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 22년도 8월 달부터의 지금까지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 보시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20년도에서 21년도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 금리 시대였습니다. 0.5% 금리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 21년도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0.7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우선 우리 여러분께서 이 거시경제 지표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당연히 이젠 좀 아시겠지만 금리가 상승을 하면요, 주식시장에 빠져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세 물량이 굉장히 거세집니다.
즉 주식시장 안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투자자이지만 금리에 우리가 미국의 연준 발표 따라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아니면 상승한다, 아니면 인하한다, 이러한데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 봐도 굉장히 납득을 하실 만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자, 그래서 21년도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함으로써 이 사람인 그래프 주식 차트 또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또 말씀을 드려버리고 말아버리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은 반발을 하실 거예요. 뭐냐? 아니 21년도 8월 달부터 그래 지금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인의 주가가 빠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 안 그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은 이 사람인이 어떤 기업인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 사람인은요, 인재 양성을 해서, 인재 양성이 아니죠. 인재 채용이죠. 인재 채용을 통한 이로써 수수료를 받고 이걸 또 매출액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즉, 이 인재가 많아야 돼요. 이 인재가 채용되는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횟수 자체를 올리려면 적어도 인구, 또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이 청년층 인구가 받쳐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어떻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굉장한 저출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2018년도부터 해서 거의 이 가구당 한 명이 깨졌죠. 0.98명으로 깨졌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락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라올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지금에서는 조금 그나마 신혼부부 정책이나 아니면 저출산 장려 정책 등등등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초창기를 좀 지나서 이제 좀 이런 정책들도 하나하나 그나마 탄탄하게 잡혀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출산율이 많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 출산율이 2018년도 들어오면서 한 명대가 딱 깨졌는데 이게 언제였냐면요. 정부 차원에서 한번 좀 보시면요. 바로 이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이때부터 출산율이 한 명을 딱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명 한 명 문제가 없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치만 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크게 화두가 올랐었던 게 여러분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이 사회적 경력도 적고 모아놓은 자금이 적은 이 신혼부부 세대들, 쉽게 얘기해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 자체가 되지가 못하니까 결혼 자체를 밀어버리고 그리고 당연히 출산도 밀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청년들을 토대로 조사를 해놓은 이 리서치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2022년도 기준에 이미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이었습니다. 이때 이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좀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인코르트와 아이베넷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부담 안에서도요. 집값이 될 수 있겠고요. 자녀 양육비, 양육에 있어서 들어가는 또 이 안에 교육 등등등 다양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생활비, 이러한 것들이 이 경제적인 부담 안에 가장 쉽게 얘기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은 사실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집이겠죠. 집이 없으면 여러분 양육할 필요도 없고요. 생활할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때 당시 이 집값,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나 폭등을 했던 시기니까 당연히 이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차라리 결혼을 좀 더 미뤘다가 하면서 아니면 아무튼 등등등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거의 정확히 마름모 모양입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라 하죠. 여기 신생아고요. 여기 이제 노인들인데 지금 현재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4060 세대들이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구조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이란 종목, 이 입장에서 이 휴먼 리소스 산업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요. 일을 할 수 있는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곧 기업의 매출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 사람인 주주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만 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현실적이고도 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는요. 17,540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좀 약간 무색한 게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 지금 오후 1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거래량이 3,960 거래량밖에 안 돼요. 이 뒤에 3,96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붙어야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960주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그래서 뭐 요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쪽에서 좀 저항을 받을 확률이 크고, 이렇게 제가 좀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트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땡겨서 지금 현재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던 11월 29일 날 이때 최저점 16,000원을 터치를 하고요. 다시 말아 올렸지만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뭐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이 뭐 분석을 하는 의미가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도 그냥 100%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우리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는 추세긴 해요. 이 추세선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변곡점을 맞이해서 이때의 저점보다 지금의 저점이 조금은 미약하게나마 좀 높아져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최근까지 좀 지지를 받았었던 이쪽 구간 선을 딱 한번 그어보시면요. 약 17,000원 정도가 나와요. 16,990원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17,000원 요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저항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쪽에서 좀 저항을 맞았죠. 61선 근처입니다. 이렇게 선을 좀 대보시면요. 18,400원 정도 나와요. 18,4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이 나온다면 제가 좀 그때그때 빠르게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굳이 이 사람인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데이업 채널 이렇게 놀러 오셔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말고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종목명을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저희 데이업 채널에서 다 이게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영상들도 좀 받아보시면서 모르고 계셨던 정보나 아니면 알고 계셨지만 좀 놓치고 계셨던 정보들도 다 이렇게 좀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나은 투자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